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이제 갓 2달 된 아기를 안고 명절을 보내러 시댁에 간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. 아침부터 몸이 천근만근인데 여기에 장거리 운전까지 더해질 생각을 하니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. 남편은 제가 이런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이미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. 빨리 준비해. 어머님이 우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거야. 아기용품은 다 챙겼지? 남편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웃어 보였습니다. 속으로 어머님은 물론 기다리시겠지. 하지만 그게 왜 나에게 큰 기쁨으로 느껴져야 하는 거지? 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. 아기를 안고 차에 타니 벌써부터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.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기는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은 거울로 아기를 잠시 쳐다보고는 운전대에 집중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아기의 울음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.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시댁,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. 왔니? 고생했지? 어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. 고생한 건 나였지. 남편은 그냥 운전만 했고 나는 아기를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고. 하지만 이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. 결혼 후 첫 명절, 더욱이 아기까지 데리고 가는 첫 방문이었으니까요. 어머니는 아기에게 관심이 쏠려 저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. 저는 그 틈을 타 간신히 짐을 풀고 잠깐 쉬려 했지만 어머니는 곧바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. 저는 운전하느라 힘들었지? 밥 먹고 잠깐 자라. 시어머니는 남편을 챙기며 미소 지으셨습니다. 남편은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방으로 향했습니다. 저는 황당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불만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. 밥상에 앉아 시어머니가 차린 음식을 보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. 사실 요즘엔 출산 후 체력이 회복되지 않아 기름진 음식은 부담스러웠지만 시어머니가 애써 준비한 음식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. 속으로 차라리 남편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벌써 밥을 후다닥 먹고는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. 한마디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자러 갔습니다.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. 전 부칠 준비 좀 도와줄래? 명절에는 전을 부쳐야 제대로 된 느낌이 나잖아. 시어머니의 부탁에 저는 속으로 울상이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밝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. 마음 한편에서는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? 남편은 자고 있고 아기는 언제 다시 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왜 전을 부치고 있지?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. 전 부치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. 기름이 튀는 소리와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제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치는 게 맛있어, 그치? 라며 웃고 계셨습니다.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.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고 제가 아기를 좀 보고 올게요.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저 괜찮아, 조금만 더 붙여. 내가 나중에 아기를 봐줄 테니까. 라고 답하셨습니다. 저는 속으로 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지? 이건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닌가?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. 그날 밤 남편은 제가 왜 그렇게 지쳐 보이는지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. 오늘 정말 수고했어. 어머니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. 남편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정말? 난 내내 힘들기만 했어. 남편은 그제야 제 표정을 살피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차리려 애썼지만 이미 제 마음에는 벽이 쌓여 있었습니다.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저에게는 참아내야 할 시험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.
저는 아기를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. 다음 명절에는 절대 이렇게 혼자서 힘들지 않을 거야.